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러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거나 기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뷰포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육면체 박스라든지 구라든지 캡슐, 피라밋, 디스크 등 기본 도형을 먼저 생성을 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3D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기본인데요. 물론 사람이나 동물 등과 같은 비교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일 경우에는 커브, 즉 선을 통해서 윤곽을 그려 놓은 다음에 면을 추가해서 원하는 오브젝트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브젝트는 기본 도형을 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라이트웨이브에서 도형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지금처럼 모델러를 열어놓고요. 크리에이트 메뉴에 크리에이트 메뉴를 선택을 하면 기본 도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선 시간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박스를 사용하면 박스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한번 해보죠. 박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아래쪽에 백부터 그려 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탑부터 그려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탑 뷰에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일단 위에서 본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백뷰에서 모양을 만들어 보죠. 클릭. 그러면 위쪽에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아래쪽 역시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육면체의 도형이 만들어졌는데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회전을 해봅니다.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뷰 우측 상단에 뷰포트 시점 전환 툴이 있는데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회전 툴을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움직이는 방향대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잠깐 현재 만들어진 육면체의 박스를 보면 하나, 둘, 셋, 이쪽에 넷, 다섯, 아래쪽 여섯, 총 6개의 면을 가진 입체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처럼 아주 단순하게 생긴 이 오브젝트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특별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툴은 이처럼 기본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복잡한 오브젝트도 충분히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그먼트는 도형을 이루는 각 면을 말합니다. 3D 툴에서의 면은 폴리곤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사용하는 축구공을 보면 딱지 모양의 육면체, 그죠? 육면체의 면이 다닥다닥 붙어서 하나의 공이 완성된 것처럼 그런 면을 폴리곤이라고 하죠. 지금 만들어진 요 육면체의 도형은 면, 즉 폴리곤이 총 6개 사용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의 이 박스 모양에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마우스를 만들거나 스피커를 만드는 등과 같이 복잡한 모양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역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한 면, 즉 폴리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형을 만들어 놓고 세그먼트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뉴메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뉴메릭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위드스와 하이트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가령 가로를 5m, 그리고 세로 역시 5m, 그리고 뎁스죠. 깊이 역시 5m를 설정을 해 준다면 정육면체의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너무 큽니다. 자, 이 정도로 줄여주고요. 이처럼 뉴메릭을 통해서 원하는 도형의 크기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센터 XYZ가 있는데요. 현재 도형의 위치를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XYZ를 모두 0으로 해준다면 각 뷰의 좌표의 0에 해당이 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이동이 됩니다. 물론 만들어진 도형을 좌표 중앙에 정확하게 이동을 하는 방법은 단축키 F2키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가령 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합니다. 모디파이는 만들어진 도형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 회전 등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브 툴을 사용을 하고요. 단축키 T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 놓고 다시 정중앙으로 맞춰주고자 한다면 단축키 F2키를 눌러봅니다. 그럼 이렇게 정중앙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축키를 통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도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도형은 삭제를 해볼까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봅니다. 다시 박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현재 뉴메릭 창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설정된 그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클릭. 자, 다시 대략적인 박스를 만들어주고요. 크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2m, 2m, 2m. 현재의 2m는 각 뷰에 사용이 되는 요 그리드죠. 그리드 한 간격의 거리를 말합니다. 현재의 거리 단위는 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각 뷰에 사용이 되는 요 그리드의 간격이 도형의 크기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한 칸에 한 50cm 되겠네요. 그죠? 총 4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센터로 이동을 해주고요. 000 됐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엑시스가 있는데요. 엑시스는 오브젝트의 방향을 표시를 해주는 축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엑시스는 현재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Y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X를 선택하면 X축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요. Z를 사용하면 Z축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사각형 박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요. 디스크나 캡슐과 같은 각 면의 모양이 다른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무스 에지라고 있는데요. 경계,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할 때 사용이 되죠. 그리고 레이디어스는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령 50mm로 한번 해보죠. 50mm 정도로 설정을 하니까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형을 만들 때 모서리 부분을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레디어스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세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디어스가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레디어스에 대한 세그먼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세그먼트는 만들어진 도형의 면의 개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 모서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세그먼트 XYZ 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디어스는 다시 0으로 해주고요. 자, X축의 세그먼트를 증가를 해볼까요? 직접 수치를 입력해도 되고요. 좌우 화살표 버튼에서 클릭 드래그 해보면 설정이 되는데요. 자, 현재 8개로 설정이 됐습니다. X축으로 8개의 면이 생성이 됐다는 것이죠.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설정된 것처럼 총 8개의 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면을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Y축 이번에는 직접 입력을 해보죠. 8. 자, 그러면 Y축에 대해서도 총 8개의 면이 즉 세그먼트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Z축 역시 8로 설정을 해봅니다. 설정을 하니까 Z축에 대해서도 총 8개의 면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도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한 후에 그 생각한 도형을 만들어 주기 위한 세그먼트 즉 폴리곤의 개수를 충분히 증가를 해 놓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형의 크기나 위치, 세그먼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뉴메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의 뉴메릭은 지금처럼 정사각형 도형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구나 디스크, 캡슐과 같은 도형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시 삭제를 해보죠. 딜리트 키 삭제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박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뉴메릭에서 설정된 그 값을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볼까요? 뉴메릭을 열기 위해서 단축키 N키를 눌러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뉴메릭을 클릭했을 때처럼 뉴메릭 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역시 삭제. 다시 한번 그려보죠. 뉴메릭의 세그먼트의 설정은 단축키로도 가능한데요. 단축키 방향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위쪽 방향키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세그먼트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보면 세그먼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방향키를 눌러보면 X축이죠. X축에 대한 세그먼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측 방향키를 눌러보면 세그먼트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단축키, 방향키를 사용을 해서 세그먼트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역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볼을 선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고요. 역시 단축키 N키를 누르거나 뉴메릭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만들어진 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사이드를 통해서 세그먼트의 개수죠.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의 개수가 줄어들면 이렇게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구 모양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모양의 도형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세그먼트는 위쪽이 되겠네요. 그죠?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디테일한 편집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모양 또한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세그먼트는 오브젝트, 즉 도형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도 어려움을 겪지만 오브젝트의 데이터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시스템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폴리곤 개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능한 모델러는 원하는 모양을 표현을 할 때 최소의 세그먼트, 즉 폴리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최소화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센터 XYZ는 오브젝트 위치를 설정을 해줄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레디어스는 지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절을 해보면 X축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Y축을 사용하면 Y축으로, Z축을 사용하면 Z축으로 설정이 되겠죠. 정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치가 필요하겠고요. 이처럼 기본 도형을 만들 때 뉴메릭을 사용하면 수치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기본 도형을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라이트 웹에서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기본 도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도형은 단순히 지금의 요 기본 도형 그 모습을 사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도형의 기본 모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미술 시간이죠. 찰흙 덩어리를 가지고 강아지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 밖에 다양한 모양을 만들 때처럼 어떠한 복잡한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 때처럼 아주 단순한 구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원하는 모양과 가장 근접한 기본 도형을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도형은 프리미티브에 more가 있죠. mor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툴이 있고요. 콘 모양, 캡슐, 토로이드는 토러스 모양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죠. 그 밖에 또 아래쪽에 보면 more에 기어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기본 도형을 생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은 뉴메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탑 뷰에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백에서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현재는 높이에 대한 세그먼트가 없죠. 화살표를 사용해 봅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세그먼트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 도형을 만든 후에는 세그먼트를 작업에 적합한 그 개수만큼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도형을 만들 때 항상 입체적인 도형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면의 바닥처럼 납작한 그런 도형을 만들 때도 있는데요. 가령 박스를 선택하고 탑뷰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현재는 두께가 없죠. 만약 두께가 필요 없는 이런 널판지 모양의
바닥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 봅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지금의 이 모양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은 볼이나 디스크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께가 없는 단순한 면의 모습을 만들어 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는 각 뷰포트를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 강좌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각 뷰는 각각의 보는 시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현재 라이트 웨이브와 같은 입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4개의 뷰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특정한 뷰 하나만 가지고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각 뷰의 상단을 보면 좌측에는 뷰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요. 현재는 탑인데 뭐 프론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로 바뀌죠.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다시 탑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렇듯 뷰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해당 뷰에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주는 그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보면 텍스처 와이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면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면 역시 나머지 뷰처럼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만 나타나고요. 컬러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면 컬러 형태의 와이어 프레임, 뭐 스케치로 바꾸면 스케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뭐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여지는 모습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스무스 쉐이드를 사용을 하면 실물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뷰 방식은 시스템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컴퓨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단순한 오브젝트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복잡하고 덩치가 큰 그런 오브젝트를 사용할 경우엔 아주 느려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비교적 단순한 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텍스처 와이어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계속해서 뷰포트 우측 상단을 보면 가장 우측에 전체 화면 보기가 있는데요. 클릭해 보면 클릭한 그 뷰포트만 이렇게 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클릭하면 포뷰로 전환이 되고요. 자, 탑뷰를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 자, 그러면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처럼 특정 뷰에서 확대된 상태로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전체 화면 보기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번엔 좌측에 있는 3개의 뷰 시점 전환 툴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에 있는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이 버튼은 이동 무브 툴인데요. 클릭해서 좌우로 드래그 해보면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뷰의 위치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이죠. 뷰의 시점을 회전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위아래 좌우 작업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줌 툴이 있는데요. 줌 툴은 카메라를 통해서 줌 인아웃 할 때처럼 오브젝트, 즉 화면을 확대 혹은 축소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뷰를 설정해 가면서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3개의 이 시점 전환 툴은 단축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알트 키를 사용하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Shift Alt 키를 사용을 하면 위치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Alt 키 하나만 눌렀을 때는 회전, Ctrl Alt 키는 확대 축소, Shift Alt는 위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급적 신속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3개의 툴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웨이브에서 기본 도형을 만들어주는 방법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뷰포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펴본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라이트웨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한 그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복습해서 손에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